1870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한 소녀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루살로메. 그녀는 자라서 유럽을 뒤흔듭니다. 니체를 무릎 꿇게 하고 릴케를 시인으로 만들고 프로이트와 지적 교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한 여성이 시대의 천재들을 사로잡았을까요? 오늘은 루살로메의 실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879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루살로메는 17살입니다. 교회가 싫었어요. 신을 믿지 않게 됐거든요. 그때 만난 사람이 네덜란드 출신 목사 핸드릭 길로트. 루살로메보다 25살 많았죠. 그는 신학을, 철학을, 문학을 가르쳐줬습니다. 루살로메의 지적 갈증을 채워줬죠. 그는 루살로메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함께 책을 읽으며 토론했어요. 루살로메는 황홀했습니다. 이게 진짜 배움이구나. 어느 날 길로트가 말합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 루살로메는 얼어붙습니다. 길로트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이혼하고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겠소. 루살로메의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유럽으로 떠나려 합니다. 건강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진짜 이유는 스캔들이었죠. 루살로메는 스위스 취리히로 유학길을 떠났습니다. 1882년 4월 이탈리아 로마. 루살로메는 21살입니다. 철학자 파울레가 그녀에게 친구를 소개합니다. 제 친구 니체를 만나보세요. 프리드리히 니체. 이때가 37살로 이미 유명한 철학자였죠. 두 사람은 로마 성 베드로 성당의 한 예배당에서 만났습니다. 니체는 첫눈에 반합니다. 첫 만남 후 니체는 편지를 씁니다. 당신과 함께 2년만 공부할 수 있다면. 니체는 청혼합니다. 루살로메는 거절합니다. 니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청혼합니다. 또 거절당합니다. 그래도 니체는 계속 그녀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루살로메는 제안합니다. 셋이서 함께 살면 어때요? 결혼 없이 순수하게 지적 교류만. 니체는 동의합니다. 사랑 때문이었죠. 니체, 파울레, 그리고 루살로메는 그렇게 셋이 살게 됩니다. 1882년 5월, 그들은 사진을 찍습니다. 루살로메가 수레에 앉아 채찍을 들고 두 남자가 수레를 끕니다. 하지만 니체의 여동생 엘리자베트가 개입합니다. 오빠, 저 여자는 위험해요. 결국 그해 11월 관계는 깨집니다. 니체는 무너집니다. 그는 편지에 씁니다. 이 마지막 여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웠다. 하지만 루살로메는 파울레와 함께 떠납니다. 파울레, 그는 루살로메를 니체에게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도 루를 사랑하게 됩니다. 몇 년간 그들은 베를린에서 함께 삽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루살로메가 결혼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파울레는 행복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루살로메는 다른 남자들도 만났어요. 파울레는 알고 있었습니다. 1897년 파울레는 알프스 산맥 첼레리나에서 떨어집니다. 그는 의학을 공부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다가 알프스로 돌아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자살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루살로메를 비난합니다. 당신이 그를 버렸잖아요. 루살로메는 일기에 씁니다. 나는 그를 사랑했다. 하지만 내 방식으로. 그녀는 장례식에 가지 않습니다. 루살로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다. 1886년 루살로메는 언어학자 프리드리히 안드레아스를 만납니다. 안드레아스는 그녀에게 청혼합니다. 루살로메는 거절합니다. 안드레아스는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녀 앞에서 칼로 자기 가슴을 찌릅니다. 당신이 아니면 죽겠소. 1887년 그들은 결혼합니다. 루살로메는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에도 다른 남자들과 공개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43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루살로메의 전기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안드레아스는 형식적인 남편이었다. 루살로메는 계속 다른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안드레아스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930년 안드레아스가 죽을 때까지 1895년 오스트리아 빈 루살로메는 34살입니다. 파울레의 자살로 우울증에 빠진 루살로메. 의사 프리드리히 피넬레스가 그녀에게 상담을 해줍니다. 피넬레스는 내과 의사였습니다. 프로이트의 신경증 세미나에도 참석했죠. 상담은 사랑이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담아서 소설집 페니치카를 출간합니다. 하지만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녀의 전기들은 그녀가 사과를 따려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태아를 잃었다고 기록합니다. 낙태였는지 사고였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루살로메의 일기에는 이 시기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루살로메는 이후 소설에 이 경험을 담았죠. 하지만 피넬레스의 이름은 회고록에서 지웠습니다. 그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차갑게 들리나요? 하지만 루살로메에게 이건 생존이었습니다. 그녀는 작가였고 독립이 필요했고 아이는 그 독립을 위협했죠. 1897년 가을 미는 루살로메는 36살, 릴케는 22살입니다. 릴케는 아직 무명 시인이었죠. 그는 루살로메의 에세이를 읽습니다. 유대인 예수라는 글을 읽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 해. 그들은 만납니다. 릴케는 첫눈에 반합니다. 루살로메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어렸거든요. 하지만 릴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편지를 씁니다. 시를 씁니다. 루살로메는 결국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연인이 됩니다. 루살로메는 항상 처음에는 릴케의 남성적 공격성에 압도당했지만 이내 그녀의 성숙함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젊은 연인을 집 뒤 정원으로 데려가 맨발로 잇을 맺힌 풀밭을 걷게 했고 꽃 이름을 알려주고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와 시냇물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릴케는 변했습니다. 자연과 진짜 관계를 맺게 됐어요. 루살로메는 그의 이름도 바꿨습니다. 더 남성적으로 들린다는 이유로 르네에서 라이너로. 1899년과 1900년 그들은 두 번이나 러시아로 여행을 갑니다. 루살로메는 릴케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고 톨스토이의 책을 읽게 했습니다. 릴케는 톨스토이를 직접 만나기도 했죠. 러시아에서 릴케는 시인으로 거듭납니다. 그는 루살로메에게 바치는 시집을 헌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안드레아스가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릴케는 루살로메에게 지나치게 의존했습니다. 그녀가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1901년 루살로메는 결정합니다. 이제 끝이야. 릴케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루살로메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친구로 남아요. 그리고 그들은 평생 친구로 남았습니다. 1926년 릴케는 죽기 직전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시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루살로메는 이번에는 그의 장례식에 갑니다. 루살로메는 연애만 한 게 아닙니다. 그녀는 프로작가였습니다. 1885년 그녀는 가명 앙리루로 첫 소설 신을 위한 투쟁을 출간합니다. 니체와의 관계에서 영감을 받은 자전적 소설이었죠. 1892년에는 입센의 여성 인물들이라는 비평서를 냅니다. 노르웨이 극작가 입센의 여성 캐릭터를 분석한 책. 1895년 소설 루트를 출간합니다. 길로트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었어요. 그녀는 계속 썼습니다. 소설, 에세이, 비평. 20권이 넘는 책을 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돈 때문입니다. 그녀는 글을 쓰고 책을 출간하면서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남편 안드레아스는 교수였지만 루살로메는 그의 돈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기 돈으로 여행했고 자기 돈으로 집을 꾸몄고
자기 돈으로 삶을 선택했습니다. 19세기 여성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1903년 안드레아스가 괴팅겐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들은 괴팅겐의 나무로 둘러싸인 3층짜리 집을 삽니다. 루살로메는 이 집을 루프리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루의 평화의 장소라는 뜻이죠. 루살로메는 3층 자신의 방을 파란 벽걸이, 큰 곰 가죽 러그, 소박한 소나무 책장, 큰 책상으로 꾸몄습니다. 벽에는 하인리 보겔러의 아르누보 판화사랑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이 그녀의 성이었어요. 남편은 아래층에 살았고 루살로메는 3층에 살았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손님들을 받았습니다. 프로이트도 릴케도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밤에 루살로메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글을 쓰고 생각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 집에서 그녀는 안전했습니다. 세상의 비난에서, 사람들의 기대에서. 1913년 오스트리아 빈 루살로메는 프로이트의 세미나에 참석 중입니다. 그곳에서 빅토르 타우스크를 만납니다. 타우스크는 빈 정신분석학회 회원이었고 루살로메보다 18살 어렸습니다. 잘생기고 우울한 남자. 그는 변호사이자 작가였다가 정신분석을 배우러 왔습니다. 루살로메와 타우스크는 사랑에 빠집니다. 50대 루살로메에게 타우스크는 젊은 여자가 요구하는 그런 무서운 의존과 의무감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타우스크는 루살로메가 그의 병원에서 환자들을 관찰하도록 허락했고 그의 아들들을 방문할 때도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프로이트였습니다. 프로이트는 루살로메와의 대화에서 타우스크를 맹수라고 부르며 경멸했고 그들의 관계를 자신의 지적 영향력에 대한 위협으로 봤습니다. 프로이트는 질투했죠. 루살로메가 자신의 가장 아끼는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타우스크는 40세의 나이로 제1차 세계대전 참전 후 외상 후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을 단편소설 남매로 다시 썼습니다. 글쓰기가 그녀의 치유였으니까요. 1911년 9월 루살로메는 독일 바이마르에서 열린 제3차 정신분석학 대회에서 프로이트를 만납니다. 루살로메는 50살, 프로이트는 55살. 루살로메는 정신분석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프로이트는 토요일 강의와 수요일 저녁 모임에 루살로메를 유일한 여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912년 10월 루살로메는 빈으로 갑니다. 6개월간 프로이트에게 배웁니다. 그녀는 일기 프로이트의 학교에서의 예리한 관찰과 비평적 의견을 기록했습니다. 프로이트는 놀랍니다. 이 여성은 특별해. 프로이트는 편지에서 당신은 우리 학회의 보석입니다라고 썼습니다. 루살로메는 정신분석가가 됩니다. 괴팅겐에서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그녀는 프로이트의 요청으로 매우 적은 돈을 받았습니다. 루살로메는 여성성, 학문기, 나르시시즘에 관한 여러 고전적 이론 연구에 기여했습니다. 프로이트와 루살로메는 평생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200통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런던 햄프스테드 자택 책상에 루살로메의 액자 사진을 두었고 영감을 위해 그것을 보관한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프로이트는 루살로메를 제자가 아니라 동료로 대합니다. 1937년 프로이트는 나치를 피해 런던으로 떠나며 루살로메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과의 우정은 제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1937년 2월 5일 루살로메는 76살의 나이로 괴팅겐 자택에서 죽습니다. 그녀는 74살까지 정신분석가로 일했습니다. 죽기 며칠 전 나치의 정치경찰인 게슈타포가 그녀의 서재를 압수했습니다. 그녀가 프로이트의 동료이자 친구였고 유대인 과학을 실천했으며 많은 유대인 저자들의 책을 소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치는 그녀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루살로메는 굴하지 않았죠. 그녀는 나의 감사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았다. 그녀의 장례식은 조용했고 유골은 남편의 무덤에 안장됐습니다.
43년간 같은 집에 살면서도 한 침대에 눕지 않던 남편 옆에. 아이러니했죠. 하지만 그녀가 남긴 글들, 편지들, 그리고 그녀를 사랑한 남자들의 작품들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판무파탈. 남자가 파멸적인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매력적인 여자라는 뜻. 루살롬의 그녀는 판무파탈이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니체를 파괴하고 파울레를 죽음으로 몰고 릴케를 이용하고 타우스크를 버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니체는 루살로메를 만나고 최고의 작품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썼어요. 파울레는 루살로메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릴케는 루살로메 덕분에 시인이 됐습니다. 그는 평생 그녀에게 감사했어요. 타우스크는 프로이트와의 갈등으로 무너진 거였습니다. 프로이트는 그녀를 동료로 존중했습니다. 75살까지 루살로메는 자기 삶을 선택했습니다. 19세기 여성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유를. 그녀는 17살 때부터 알았습니다. 사랑은 지적 교류여야 한다고. 그래서 결혼을 거부했고 성적 자유를 택했고 지적 독립을 지켰습니다. 대가는 컸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난, 고독. 두 남자가 자살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마녀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서전 마지막에 그녀는 썼습니다. 나는 감사한다. 내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를. 천재들을 사랑한 여자. 아니, 천재들이 사랑한 여자. 무엇보다 그저 자기 길을 걸어간 한 인간. 17살 때 스승에게 배신당한 후 그녀는 결심했어요. 다시는 누구의 소유가 되지 않겠어. 그리고 76살에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